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운동산업 창업 캡스톤 디자인 수업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줄여서 BMC라고도 하죠. 이 9가지 핵심 요소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할 김두한 교수입니다. 이번 5주차 정규 강의에서는 특히 운동 처방 역량의 서비스 상품화 및 수익 구조 설계라는 매우 실질적이고 중요한 주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볼 것입니다.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을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번 5주차 2차 시 강의의 개요와 주요 학습 목표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업의 핵심 목표는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즉 BMC를 통해 여러분이 가진 운동 처방 역량을 실무적인 자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공 지식이 그저 책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실제 시장에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으로 전환되는 핵심 과정을 익히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4가지 주요 학습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전공 역량을 기반으로 한 수익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배울 것입니다. 둘째, 실무적인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을 익히고 이를 위해 BMC의 9가지 핵심 요소를 완벽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즉, 비즈니스 구조를 구성하는 이 9개의 블록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셋째, 페르소나 설정과 가치 제한 설계 능력을 키울 것입니다. 특정 고객이 겪는 문제점, 즉 페인 포인트를 정확히 분석하고 그들에게 우리만의 차별화된 해결책, 가치 제안을 도출하는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한 수익원, 핵심 자원, 그리고 파트너십을 실제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적용할지 배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사업 계획서가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선 논리적인 근간을 마련하고 환경 분석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 계획서로 확장하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창업 현장에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넘어서 가치를 창출하는 총체적인 경영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 핵심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치 창조입니다. 고객이 가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나 혜택을 개발하는 것이죠. 둘째, 가치 전달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개발한 그 가치를 타겟 고객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리고 유통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셋째, 가치 획득입니다. 이렇게 창조하고 전달한 가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수익 구조를 만들고 이익을 창출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전공 역량, 즉 운동 처방 지식은 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시장의 실제 고객 니즈와 연결되어 수익화 가능한 서비스 상품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문 지식이라는 자산을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다리를 통해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시스템인 셈이죠. 특히 창업 초기 단계에서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주고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전략적인 기준표가 되어주는 것이죠. 리소스 낭비를 방지하고 의사결정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의 소중한 자본과 시간, 인력을 아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의 창업 성공 확률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창업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죠.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분의 전공 역량이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증명하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게 해주는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첫째, 여러분의 전공 역량과 시장 수요 사이의 강력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운동 처방 지식, 기술, 자격증과 같은 여러분의 역량이 고객의 불편함 해소나 니즈 충족이라는 시장의 실제 수요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만나는 것이죠.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을 넘어선 총체적인 경영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둘째,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가능하게 합니다. 창업 초기에는 인력,
자본, 시간과 같은 자원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이 소중한 자원들을 가장 효과적인 곳에 집중 투입하여 초기 창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셋째, 투자 유치 발표, 즉 IR 피칭의 핵심 도구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투자자들 앞에서 사업을 설명해야 할 때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분 사업의 타당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필수 자료이자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투자를 받기 어렵겠죠. 마지막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헬스케어 트렌드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 도구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줄여서 BMC의 개념과 함께 창업 현장에 이 도구를 도입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BMC는 스위스의 경영학자인 알렉산더 오스터왈더 교수가 창안한 것으로 복잡한 비즈니스 구조를 아주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의 핵심 특징은 한 장 요약의 직관성입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사업 계획서 대신 단 9개의 블록으로 사업의 핵심 요소를 도식화해서 사업의 본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BMC의 장점들을 살펴보면 첫째, 시각적인 프레임워크라는 점입니다.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을 9개의 블록으로 단순화하여 비즈니스의 가시성을 극대화합니다. 한 장의 캔버스 위에 모든 핵심 요소를 배치함으로써 전체 그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 의사소통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팀원들 사이에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아이디어 공유가 훨씬 원활해지고 협업 과정에서의 오류를 방수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속한 궤도 수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죠. BMC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따라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수정하고 필요하다면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즉 피보팅하기에 매우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전적인 검증 단계의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PEST 분석을 통해 외부 환경적 기회를 발견했듯이 BMC는 이러한 환경 분석 결과를 실제 사업 구조로 연결하여 초기 창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PEST 분석을 통해 환경적 기회를 발견하고 현재는 BMC를 도식화하여 사업 구조를 설계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에서는 실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즈니스를 검증할 것입니다. 이처럼 BMC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을 구체화하고 성공으로 이끄는 강력한 전략적 자산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9가지 블록의 유기적인 구조를 한눈에 파악해 볼까요? 이 캔버스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캔버스의 좌측은 가치 창출 영역입니다. 여기서는 인프라와 효율성에 집중하는 생산 중심의 영역인데요. 핵심 파트너십, 즉 KP는 외부 협력과 제휴 관계를 의미하고 핵심 활동, 즉 KA는 우리 비즈니스의 주요 실행 업무를 나타냅니다. 핵심 자원, KR은 비즈니스 운영의 필수적인 유형, 무형의 자산들을 말하죠. 그리고 이 모든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 구조, CS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좌측 블록들은 주로 효율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음으로 캔버스의 중앙에는 가치 제한, 즉 VP 블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비즈니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만의 독보적인 솔루션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부분으로 좌우측 블록들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비즈니스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캔버스의 우측은 가치 전달 영역입니다. 이곳은 시장과 고객 접점에 집중하는 시장 지향적 영역인데요. 고객 세그먼트, 즉 CS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고객군을 명확히 정의하는 부분이고, 고객 관계, 즉 CR은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할 것인가를 다룹니다. 채널 CH는 우리가 고객에게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그 경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치 전달을 통해 수익원, RS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를 설계합니다. 이 우측 블록들은 주로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9가지 블록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BMC를 활용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중 가장 첫 번째 블록인 고객 세그먼트, 즉 고객군 정의와 시장 세분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운동 서비스의 진짜 주인을 찾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건강운동 서비스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모든 비즈니스의 시작입니다. 고객을 정의할 때는 다양한 기준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령이나 성별 같은 인구 통계학적 구분, 소득 수준을 통해 지불 능력이나 의향을 파악하고요.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해서 활동 패턴이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 즉 질환 유무나 운동 목적에 따라 고객을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 창업자에게는 특히 틈새 시장, 즉 니치 시장을 공략하는 생존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특정 다수, 즉 매스 마켓을 지향해야 합니다. 한정된 자본과 인력으로 모든 고객을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죠. 대신 특정 고객의 문제점, 즉 페인 포인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대상을 좁힐수록 고객의 진짜 문제를 훨씬 더 정확하게 발견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타겟 틈새 시장을 시니어 근감소증 예방이나 2030 체형 교정으로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장이 명확해야만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 제한이 고객의 마음에 정확히 꽂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 세분화는 여러분의 서비스가 누구에게 가장 큰 가치를 줄 수 있는지 찾아내는 과정이자 비즈니스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정의된 고객을 바탕으로 고객 페르소나를 설정하여 더욱 상세하게 분석해 볼 것입니다. 고객 세그먼트의 중요성을 이해하셨다면 이제 실제 시장 데이터를 통해 우리의 고객이 누구인지 더 구체적으로 탐색해 볼까요? 특히 국내 실버 산업 및 헬스케어 시장 데이터 분석을 통해 초고령 사회 진입이 가져오는 시니어 운동 서비스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계청과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에 전체 인구의 20.3%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헬스케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노인 10명 중 9명, 즉 90%가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다는 것은 전문적인 운동 처방 서비스의 필요성이 매우 크게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 규모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실버 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72조 원에서 2030년에는 무려 168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년 만에 133.3% 성장이라는 엄청난 수치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핵심 시사점, 즉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대해지는 실버 시장은 단순히 시설 경쟁이 아닌 질환 관리와 안전에 집중하는 특화된 서비스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여러분이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건강운동 서비스를 설계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치를 제한해야 할지 명확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이 거대한 시장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앞서 실버 산업 시장의 잠재력을 살펴보셨죠? 이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의 타겟 고객을 더욱 구체화하고 그들이 겪는 진짜 문제점, 즉 페인 포인트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면 그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특정 틈새 시장에 집중하면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정확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수익 창출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니어 고객들이 운동시설을 이용할 때 겪는 주요 불편함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원형 차트를 보면 주변 시선 부담이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기구 사용법 미숙이 30%, 부상 위험 우려가 20%, 그리고 이동 불편이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를 통해 구체적인 불편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세그먼트 어는 시니어층 근감소증 예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페인 포인트는 낙상에 대한 불안감, 헬스장 기구 사용법에 대한 부담감일 수 있죠. 이들이 원하는 이점, 즉 니즈는 안전한 운동 환경과 또래 집단과의 교류일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세그먼트 B는 2030 직장인 체형 교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페인 포인트는 거북목, 라운드 숄더와 같은 자세 문제, 그리고 바쁜 일상으로 인한 운동 시간 부족일 것입니다. 이들이 원하는 니즈는 단기간에 효율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공간적인 접근성이 높은 서비스일 것입니다. 이처럼 타겟 고객이 명확해야만 그들이 현실에서 겪는 진짜 문제점을 발견하고 우리만의 독보적인 가치 제안을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곧 여러분 사업의 핵심 가치가 될 것입니다. 이제 고객 세그먼트를 정의하고 페인 포인트를 파악했다면 다음 단계는 이 타겟 집단을 실존 인물처럼 구체화하는 전략적 시각화 도구인 고객 페르소나를 설정하는 기법과 활용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페르소나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타겟 고객층을 대표하는 가상의 인물에게 구체적인 이름, 나이, 직업, 가족 관계, 가치관 등을 부여하여 마치 실존 인물처럼 생생하게 묘사하는 기법입니다. 이는 팀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사결정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모호했던 타겟을 구체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페르소나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면 먼저 인적 사항이 있습니다. 이름, 나이, 직업, 가족 관계, 그리고 성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페인 포인트입니다. 고객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함, 건강상의 어려움, 심지어 심리적인 두려움까지 세밀하게 파악합니다. 반대로 게인 포인트, 즉 얻고자 하는 혜택도 중요합니다. 우리 서비스를 통해 기대하는 결과와 궁극적인 목표를 파악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행동 패턴입니다. 고객의 하루 일과는 어떤지,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는지, 그리고 구매 결정을 내리는 핵심 요인은 무엇인지 분석합니다. 페르소나 도입의 필요성은 명확합니다. 첫째, 모호했던 타겟 집단을 실존 인물로 구체화하여 팀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객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게 돕습니다. 둘째, 고객의 숨겨진 니즈와 행동 패턴을 파악하여 서비스의 정밀도를 향상시킵니다. 셋째, 마케팅 채널 전략이나 가치 제안을 설계할 때 가장 강력한 기준점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은 생생한 묘사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65세 은퇴자라고 말하는 것보다 무릎 통증으로 손주와 놀아주지 못해 속상한 65세 김두한 씨라고 묘사하는 것이 훨씬 강력하고 와닿는 페르소나가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시장 세분화, 페르소나 설정, 가치 제안 설계, 그리고 마케팅 채널 최적화라는 단계를 거쳐 비즈니스 전략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자, 그럼 방금 배운 페르소나 설정 기법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볼까요? 가상의 인물 김두한 씨를 통해 시니어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과 니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김두한 씨는 65세 은퇴 공무원으로 배우자와 함께 수도권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건강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이 김두한 씨의 하루 일과를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오전 7시 기상하여 가볍게 산책하고 10시에는 건강 관련 TV 프로그램을 시청합니다. 오후 1시 점심 식사 후에는 잠시 낮잠을 주무시고 4시에는 지역 복지관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밤 10시쯤 취침에 드시는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과 속에서 김두한 씨가 겪는 페인 포인트, 즉 불편한 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것은 무릎 통증으로 인한 보행 불편입니다. 헬스장 기구 사용법에 대한 미숙함과 부담감도 크고요. 젊은 층 위주의 시설에서는 주변 시선 때문에 위축감을 느끼는 것도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반대로 김두한 씨가 우리 서비스를 통해 얻고 싶은 게인 포인트, 즉 이점은 무엇일까요? 안전한 환경에서 통증을 완화하고 싶어 하며 또래 집단과의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활기차고 독립적인 노년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목표겠죠. 김두한 씨는 주로 어디서 정보를 얻을까요? TV 건강정보 프로그램, 지인 추천 및 입소문, 그리고 지역 복지관이나 보건소 안내문을 통해 정보를 얻습니다. 그렇다면 구매 결정의 핵심 요인은 무엇일까요?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도, 집에서의 접근성,
즉 도보권에 위치하는지가 중요하고요. 강사의 친절도와 맞춤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얻는 핵심 시사점, 즉 인사이트는 이렇습니다. 시니어 고객에게는 전문성 그 자체보다 안정과 커뮤니티라는 요소가 구매를 결정짓는 훨씬 더 강력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페르소나 분석을 통해 고객의 진짜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의 중심 블록이자 비즈니스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치 제안, 즉 밸류 프라포지션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가치 제안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만의 독보적인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가치 제안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첫째, 단순한 기능, 예를 들어 운동 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고객이 우리 서비스를 통해 얻는 궁극적인 효용과 만족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많은 경쟁 센터 중에서 왜 하필 반드시 우리여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야 합니다. 셋째, 고객의 불편함, 즉 페인을 줄여주고 고객이 얻고자 하는 이점, 즉 게인을 창출하는 핵심적인 솔루션이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가치 제안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니즈를 충족시키는 차별화된 혜택의 집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공 지식을 활용한 가치 제안의 핵심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전공 지식입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교한 운동 처방과 재활 매뉴얼은 우리의 강력한 차별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 품질입니다.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추고 부상 방지 시스템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가격 및 접근성입니다. 합리적인 가격 정책을 제시하거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가치 제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및 경험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와 경험, 즉 UI UX를 설계하고 우리 브랜드의 감성을 담은 공간 디자인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이 가치 제안은 제품 마이너스 시장 적합성, 즉 프로덕트 마이너스 마켓핏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연결시키는 것이죠. 자, 드디어 대단원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건강운동 서비스의 제품 마이너스 시장 적합성, 즉 프로덕트 마이너스 마켓핏 줄여서 PMF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PMF는 시장의 수요와 우리 서비스의 가치가 완벽하게 교차하는 지점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고객 프로필, 즉 고객의 입장에서 얻는 이점과 불편함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해 볼까요? 시니어 고객의 얻는 이점은 활기찬 노년 생활과 통증 완화, 또래 집단과의 소셜 커뮤니티 형성, 그리고 검증된 전문가를 통한 안전한 운동입니다. 반면 이들의 불편함은 기구 사용 미숙으로 인한 부상 우려, 젊은 층 위주 시설에서의 소외감, 그리고 비싼 비용 대비 낮은 효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서비스의 가치 지도, 즉 밸류맵을 통해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이점을 창출하는 요소들을 정의해 봅시다. 이점 창출 요소로는 시니어 특화 맞춤형 운동 처방, 정기적인 건강 리포트 제공 및 커뮤니티 이벤트,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 피드백 등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불편 해소 요소로는 자동 심장 충격기, 즉 AED 비치 및 자격증 소지 강사를 통한 안전 서비스 품질 보증, 초보자 전용 기구 가이드 및 전담 코칭, 그리고 바우처의 연계를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 프로필과 가치 지도가 완벽하게 가치 일치, 즉 얼라이먼트를 이루는 지점을 찾아야 비로소 PMF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어의 전환입니다. 공급자 중심의 최고급 기구 구비라는 말보다는 고객 중심에서 부상 없이 안전한 통증 케어라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고객의 마음에 와닿겠죠.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런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수많은 경쟁 센터 중 왜 반드시 우리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공의 전제 조건은 막연한 상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학습한 PEST 분석과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PMF를 달성하면 여러분의 건강운동 서비스는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차 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2차 시 시청 바랍니다.